안녕하세요. 친절한 재숙입니다. 한눈에 보는 뮤직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이와 같고요. 특히 미국 차트 분석가 의견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단기, 중장기 전망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S&P 500 지수가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점인데요. 지난주 핵심 키워드는 역시 실적 발표였습니다. TSMC 호실적 전망에 따른 반도체 업종 및 빅테크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로 인해서 S&P 500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TSMC의 호실적 전망에 따른 기술주의 강세는 TSMC가 기업들의 AI에 막대한 투자로 올해 매출 20% 이상 증가 전망을 하면서 촉발이 됐는데요. 이로 인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7.51%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술주의 강세가 주요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S&P 500 지수는 2022년 1월 4일 장중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요 지표 추이를 보시면 빅스는 아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2년물, 10년물 국채 금리의 상승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통해서 3월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깨지면서 주간 상승을 보였는데요. 2년물은 6%, 10년물은 4.8% 주간 상승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간으로 보자면 3대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투자 자산 중에서는 비트코인이 가장 약세를 보인 한 주였습니다. 주요 업종 ETF 주간 등락률 보시면 반도체 업종을 필두로 기술 업종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체크 포인트는요. 기술주 실적 발표에 주목인데요. 현 빅테크 7종목이라 걸 수 있는 테슬라가 24일 실적 발표를 장 마감 후에 합니다. 이와 같은 대표 기업의 실적 발표는 우리나라 시각으로 개장 전 그리고 장중에 미국 선물지수가 선방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반도체 기업의 실적 발표가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습니다. 이 반도체 기업의 실적 발표가 지난주 TSMC와 같이 반도체 업종과 기술 기업에 추가 상승 여력을 줄지 아니면 차익 매물에 빌미를 줄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지표 발표로는 25일 목요일 날 4분기 GDP 속보치가 있고요. 26일 금요일 PCE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주 중반까지는 대표 기술주의 실적 발표에 시장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주 중반 이후에는 경제지표 발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지표 발표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갖고 왔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전고점을 갭상승으로 돌파하면서 신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기술주 전반의 상승을 주도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전체 시장 방향성에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기술적으로 보자면 이 갭을 메우지 않는다면 견고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은 12월 PC인데요. 보시면 1월 26일 금요일 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예상치는 이전치보다 같거나 소폭 높을 것으로 보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최대 관심은 근원 PCE 전년비입니다. 예상치가 3.0%와 2.9%가 있는데요. 2%에 진입할 거라는 기대감이 현재 더 큰 상태입니다. 만약 PCE가 2%대 진입한다라고 하면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다음 달에 있을 헤드라인 CPI가 2%대 진입한다라는 점,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인플레이션 나우 캐스팅을 보면 코어 PCE 또한 2.75%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2월 달에 현 예상치 정도의 수치가 나온다라고 하면 증시에는 상승 모멘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은 4분기 GDP 속보치인데요. 1월 25일 목요일 날 개장 전에 발표가 됩니다. 예상치는 1.9%인데 GDP 나우에서는 2.4%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GDP 나우와 같은 수치가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연착륙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미 차트 분석가 의견인데요. 이 리포트는 1월 15일 리포트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단기, 중장기 의견에 대한 메시지라 할 수 있겠는데요. 차근차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분께서는 비트코인 분석에 앞서서 과거 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비트코인 기반 ETF가 최근 SEC의 승인에 따라 거래를 시작했다. 이번 출시는 이미 가격이 상승했지만 새로운 매수자들이 시장을 더욱 밀어 올릴 것을 기대했다. 이 상황은 1974년에 있었던 미국 시민들에게 금 구매가 합법화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운 미국 매수자들이 시장에 몰려 금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가격이 상승했다.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투자 전략은 잘 먹히지 않았다. 그 이유는 금 구매 합법화가 지정된 날에 최고치를 찍은 후, 요날입니다. 최고치를 찍은 후 9개월 동안 가치의 30%를 잃었기 때문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비트코인의 현재 기술적 위치를 조사하여 비슷한 성과를 보일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도 현물 ETF 승인 기대감으로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것이 과거 금과 같은 패턴으로 갈지 한번 점검해 보겠다. 이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먼저 비트코인 일간 차트를 갖고 와서요. 단기 그림, 단기 전망입니다. 약세 피노키오 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위의 차트는 비트코인 일간 차트와 50일 이동평균선을 보여준다. 빨간색 점선 저항선 위에 랠리를 펼칠 수 있었지만 장중 고점은 저항선 위에 형성되지만 종가는 그 위에서 마감할 수 없었다. 이것은 약세 피노키오 바의 자격을 갖췄다. 이 피노키오 바라는 패턴, 저도 좀 생소했는데요. 이 패턴은 시장 방향에 대해 거짓말을 하며 피노키오 같은 긴 코는 거짓말을 드러낸다. 뚫을 듯 하는데 종가가 이 저항선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 꼬리의 형태를 피노키오, 코로 비유하는 패턴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바는 매수자의 피로를 반영하며 5회에서 10회 사이 종종 훨씬 긴 세션 동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비트코인이 아직 50일 이동평균선을 결정적으로 하향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월 15일 당시에는 50일 이평선을 확실히 깨지 않았는데요. 현재는 50일 이평선을 깬 상태입니다. 뒤에서 현재 차트로 또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기 그림은 ROC입니다. ROC라는 보조지표를 갖고 와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위의 차트는 종가가 녹색 저항선 위에서 강세 함정, 우리가 보통 트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거짓 신호를 알려준다. 이는 또한 상승 추세선 이탈로 확인되었음을 알려준다. 이 추세선입니다. 하단의 3개의 ROC는 상승하는 비트코인 가격과 달리 하락 방향으로 엇갈린 것도 분명하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다이버전스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퍼즐에 빠진 조각은 결정적인 50일 이동평균선 이탈이라는 추가 확인이다. 또 50일 이평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50일 이평선의 지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보시면 PVO라는 것을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선 수직선은 거래량 점점을 나타낸다. 요선입니다. 수평과 수직입니다. 처음 3개는 가격 하락 후에 나타나므로 강세 매도 절정, 단기 바닥 거래량이다. 요 앞선 3개의 대량 거래는 매도 클라이막스, 단기 바닥 거래량으로 볼 수가 있고, 다음 두 선은 저항선 상향 돌파에 수반된 거래량, 여기도 상향 돌파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긍정적이고 이것은 돌파 거래량입니다. PVO는 최근 다시 한번 과매수 영역에 진입했으나 이 경우 거래량 증가는 긴 상승 후에 나타났으며 약세 매수 절정, 단기 천정 거래량을 나타낸다. 상승을 구가하다가 천정권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했기 때문에 약세 매수 절정 거래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돌파했던 산난 지지선 아래로 떨어졌다. 또한
50일 이동평균선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지지선으로 이동평균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또 50일 이평선을 얘기하네요. 그 다음 단기 그림은 피보나치 61.8%입니다. 랠리가 끝날 수도 있다고 의심하는 또 다른 이유는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2021년에서 23년 약세장에 약 61.8% 되돌림을 나타내는 사실에 있다. 하락장에서 반등을 하는데 61.8 구간을 이겨내지 못하고 내려앉은 모습이 아직은 강세장 진입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말을 다시 하자면 61.8 구간을 확실히 돌파하고 안착해야 비트코인 강세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단기 기술적 지표는 약세를 보일 수 있지만 위의 차트는 가격이 600일 이평선 위에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600일 이동평균선은 과거에 합리적으로 상승 및 하락 시장 신호를 제공해왔다. 이 기간 동안 교차는 과거에 합리적으로 시기적절한 강세장과 약세장 신호를 제공했다. 이분께서는 60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강세장과 약세장의 기준을 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6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약세를 보일 수 있지만 현재 위치는 강세장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장기 그림입니다. PPO를 갖고 와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월간 차트입니다. 차트의 녹색 음영은 6개월 및 15개월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PPO가 8개월 이동평균선을 상회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이 접근법은 2015년 이후 대부분의 상승을 포착하고 하락을 피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현재는 PPO가 8개월 이동평균선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그림상 강세 진앙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해 50개월 이평선과 상승 추세선이 맞물려 있는데요. 이 가격대가 현재 29,000달러, 이 29,000달러 아래로 떨어진다면 이는 약세장이 진행 중이라고 결론짓기에 충분할 것이다. 요약하자면 비트코인은 여러 지표를 봤을 경우 단기 약세 진행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모습은 50일 이평선 기준으로 판단하면 좋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장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아직 강세장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현재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시면요. 50일 이평선을 확실히 이탈한 상태에서 4만 달러의 지지를 받는 이 박스권 양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래로는 4만 달러 이탈은 하방 압력이 훨씬 클 것으로 보이고요. 위로는 당장 미 차트 분석가가 이야기한 대로 50일 이평선의 복귀 그리고 4만 5천 달러의 안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물 ETF 승인 이후에 하락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그 다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4월 20일에서 25일 중 반감기 도래 기대감 형성 여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주간 차트로 보자면 미 차트 분석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48,500선이라는 피보나치 61.8 구간을 확실히 뚫고 안착하는 것이 비트코인의 대세 상승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하락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가격대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의 경우 QCT 캐피탈에서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5월 승인 기대감으로 비트코인 상승률을 능가할 것이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차트상으로는 이더리움이 훨씬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 기존 전고점을 돌파 후에 21평선과 요 지지라인의 지지가 형성된다라고 하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최소한 50일 이평선에 이탈은 없어야 중장기적으로 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대표지수 차트인데요. 보시면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지난주 차트 분석가의 의견에서 요
좁은 박스권에서 가는 방향으로 몸을 실어라고 그분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향후 4,800 안쪽으로 확실히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중요하고요. 밑으로는 21 이평선의 지지가 형성된다라고 하면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다음은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도 전고점을 돌파했는데요. 아직 과매수 영역에 진입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보조 지표로 본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좀 더 있는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를 주간 차트로 보자면 현재 다우존스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고 그 다음에 S&P 500 지수가 바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직 나스닥 지수는 지난 고점에 못 도달한 상태입니다.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에 이어 이 부분을 돌파하는 원동력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있을 빅테크의 실적 발표와 전망에 대한 시장 반응, 또한 현재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업종의 상승, 지속 여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주요 지지라인을 깨지 않고 있고 21 이평선에 다시 올라선 모습입니다. 21 이평선의 지지가 지속적으로 형성된다 그러면 견고한 모습, 37,000 라인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없는 차트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들인데요. 먼저 패드 금리 모니터링 도구를 보시면 이제 다가올 1월 30일, 31일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97.9%, 25bp 인하 가능성이 2.1%로 확실하게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연간 추이를 보자면 3월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차 사라지는 단계에 있습니다. 금리 동결 가능성이 52.9%로 동결에 소폭 더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1월 FOMC를 통해서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5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빅스지수입니다. 빅스지수는 이 하향하는 200일 이평선 저항을 받고 내려앉았는데요. 200일 이평선과 16, 요 라인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조정이 좀 기존보다는 크게 올 것이다 보시면 되고요. 20을 돌파하면 깊은 조정이 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10년물 국채 수익률입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현재 51 이평선의 저항권에 있는데요. 돌파 시 그 다음 저항은 4.33%입니다. 그 다음은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현재 50일과 200일 이평선의 저항권에 있습니다. 안착 시 105 라인이 저항이고요. 하락 시 100 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착 후 105 라인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나라 외국인 수급에는 좋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유가입니다. 유가는 현재 50일 이동평균선의 저항권에 있는데요. 아래로는 70달러, 위로는 200일 이평선인 77달러. 여기에 박스권의 기술적 부속가들은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는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체크해야 될 것은 지난주 TSMC와 같이 호실적 전망이 여타 기술주에 다 영향을 미칠지 개별 종목에 국한될지를 판단하시면 좋고요. 특히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반도체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주에 특히 미증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